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경우의 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했었어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는 거, 그리고 구해서 뭐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까지 해서 그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잡았으면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막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쭉뭐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은 일단 뭐 잠깐 덮어두셔도 돼요. 나중에 다시 볼 거니까 어차피 다시 볼 거니까 책은 잠깐 뭐 그냥 펼쳐만 두시고요.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자, 우선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줄 세우기.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줄을 세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이 5명을 한 줄로 쭉 세울 거야.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가 봐봐요. A, B, C, D, E가 있는데 뭐 A 요대로 서는 거, 그 다음에 뭐 A, C, B, D, E 뭐 이렇게 서는 거, 그럼 뭐 A, C, D, B, E 뭐 이렇게 서는 거 다 다르겠죠 경우가. 요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을 어떻게 서느냐 요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거. 자, 이거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겠다, 그죠? A, B, C, D, E, 그 다음에 A, B, 뭐 C, B, D, E, A, C, D, B, E 막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A, B, C, D, E 5명을 딱 놔두는 거야. 저기 딱 세워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자리를 만들어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어. 그 다음에 A, B, C, D가 순서대로 막 서 있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지 맘대로 막 서 있어. 이렇게 지 맘대로 막 서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 5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1번 자리에 앉혀요. A, B, C, D 5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1번 자리에 앉히는 거야. 그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어요? 5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5가지겠지. 그 다음에 그럼 이제 한 명이 앉았어. 내가 예를 들어서 B가 앉았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B가 앉았어. 그럼 B는 이제 없어. A, E, D, C 4명 중에 한 명을 다시 2번 자리에 뽑아서 앉힐 거야. 4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2번 자리에 앉힐 거야.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4가지겠다. 그죠? 그죠? 그럼 또 한 명 또 앉았어. 그럼 3명 중에 한 명을 3번 자리에 앉히겠죠. 3가지. 그 다음에 2가지. 그 다음에 1가지. 한 명 남았으니까. 되겠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곱할까요? 더할까요? 지난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들었고 연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나올 겁니다. 곱해야 될까요? 더해야 될까요? 이거는 곱해야 됩니다. 왜? 연달아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첫 번째 자리부터 5번째 자리까지 다 채울 동안 벌어져서 안 되는 일이 없단 말이야. A가 1번에 앉았다고 나머지 사람들이 2번에 못 앉는 거 아니잖아. 4명 중에 한 명이 2번에 앉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그죠? 연속해서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쭉 다 곱하는 겁니다. 자, 5명이면 이렇습니다. 그럼 6명이면 어떻게? 처음에 6명 중에 한 명 뽑고요. 그 다음에 5명 중에 한 명 뽑고, 4명 중에 한 명 뽑고, 3명 중에 뽑고, 2명 중에 뽑고, 나머지 한 명. 요렇게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100명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0부터 1까지 싹 다 곱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해서 n, n-1, n-2 이게 n-1의 의미가 뭐다? 한 명을 뽑았으니까 한 명이 적겠지. n명보다 한 명이 적겠지. 그지? 걔네 중에 한 명을 또 뽑는 거야. 그지? 그러면 n-2는 2명 뽑고 나서 n-2명 중에서 한 명을 더 뽑는 거야. 이렇게 해서 1까지 다 곱하면 n명을 한 줄로 쭉 일렬로 세우는 거다. 자, 그럼 이번에는 30명이 있어요. 줄 세우는 건 줄 세우는 건데 이거는 뽑은 후에
뽑기는 뽑기인데 뽑고 줄 세우기. 뽑고 줄 세우기.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5명 줄 세우는 거 이것도 결국엔 뽑기였어요.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1번에, 그 다음 뽑아서 2번에, 또 뽑아서 3번에 이런 식으로 앉혔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30명 중에서 5명을 뽑을 거야. 뽑아서 뽑고 줄도 세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30명이 쭉 서 있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을 뽑아서 1번 자리에 앉혀. 그냥 앉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지?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오는 거니까 30가지겠다. 그죠? 자, 그럼 이제 30명이 아니고 29명이 남아있어요. 그죠? 29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여기 앉힐 거야. 그지? 그 다음에 28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거고요. 27명 중에, 26명 중에 요렇게 뽑아가지고 싹 곱해버리면 이게 뽑아서 줄까지 세우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뽑고 줄 세우기. 뽑아서 줄까지 세운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더 어려워요. 뽑기만 하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서와 상관없이. 자, 위에 거는 뽑아서 줄 세우는 거예요. 한 반에 한 30명 정도 된다, 그죠? 이어 달리기 대표를 뽑는 거야. 그러면은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 4번 주자, 5번 주자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 순서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얘가 1번 주자를 할지 2번 주자를 할지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오래 달리기 아니면 그냥 한 번에 가는 거, 마라톤 이런 거 생각해봐. 그럼 마라톤은 땅 하면은 동시에 쫙 출발하잖아. 1번 주자, 2번 주자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순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뽑는 순서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일단은 똑같이 뽑기는 뽑아요. 30명 중에 1명, 29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28, 27, 26 뽑았단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이거는 뭐라 그랬니? 이 안에는, 이 내용 안에는 뽑는 거랑 줄 세우는 거랑 뽑고 나서 줄도 세운 거잖아. 그러니까 뭐뭐 하고 나서 곱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뽑는 거랑 줄 세우는 경우의 수랑 뽑는 경우의 수랑 줄 세우는 경우의 수랑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줄 세우기만큼을 없애야겠다. 그죠? 몇 명 가지고 지금 줄 세웠어요? 하나, 둘, 셋, 넷, 5명 가지고 줄을 세워놨단 말이야, 지금. 근데 줄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서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줄을 안 세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줄 세우는 만큼을 나눠주자. 이걸 왜 곱해놨으니까. 곱해놨으니까 나눠주자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5명 가지고 줄 서는 만큼. 이게 뭐다? 줄 세우는 거. 이게 줄 세우기. 5명이니까 5명으로 줄 세우는 만큼을 나눠주자. 그러면 뽑기만 한 거잖아. 줄 세우기 약분되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뽑기만 하는 거, 순서와 상관없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경우랑 문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순서와 상관이 있다 없다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뽑고 줄 세우기는 자격이 다른 거. 뽑은 놈들끼리 자격이 다른 거야. 뭐 반장, 부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장, 부반장, 종무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달리기, 이어 달리기 같은 거 이런 거 자격이 다르죠. 1번 주자와 2번 주자는 자격이 달라요. 그죠? 다른 거예요. 자격이 다를 때 뽑고 나서 줄을 세우는 거고요. 뽑기만 하는 거는 자격이 같은 것끼리 같은 것 뽑는 거야. 자격이 같은 것 여러 개를 뽑는 거예요. 이러면 뽑기만 하는 거야. 순서랑 상관없이 그냥 뽑기만 하는 거. 대표를 몇 명 뽑는다든지,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 예시가 마땅히 탁탁 안 떠오르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2명 뽑아서 한 줄로 세우고 3명 뽑아서 한 줄로 세우고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뽑는 거, 대표 뽑는 거.
자격이 다른 거 뽑는 순서랑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뽑아서 줄 세우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이 같은 거 뽑는 순서랑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뽑아서 줄 세우는 만큼을 나눠준다. 뽑는 거 그대로 뽑고 줄 세우는 만큼 나눠주면 된다 하는 거. 그럼 이게 굳이 2인지 3이 1인지 외워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으로 여기까지만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은 2명, 3명밖에 못 뽑아요. 근데 우리는 4명이든 5명이든 100명이든 무조건 뽑을 수 있다라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그 순열과 조합이라고 해서 위에 게 순열, 밑에 게 조합인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겠다, 그죠?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조금 이해해야 될 것,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몇 가지 보겠습니다. 자, 한 줄로 세울 때 이웃하여 서는 경우. 이웃하여 서는 경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옆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명을 가지고 줄을 세울 건데, 엄마야. 5명을 가지고 줄을 세울 건데, 어떤 예시가 좋을까요? 부모를 포함하고, 부모 포함하고 자녀가 3명이 있어. 1번, 2번, 3번. 큰애부터 큰애,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모님 두 분이 사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두 분은 항상 붙어 있어야 돼. 아빠 옆에 엄마가 있어야 되고 엄마 옆에 아빠가 있어야 돼. 그럴 때 부모가 이웃한다. 그래서 부모를 이웃하여 줄을 세우는 방법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모를 묶어버려요.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고 그러면 몇 개? 한 묶음 하고 첫째, 둘째, 셋째 총 4개죠. 4개 가지고 줄 세우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4, 3, 2, 1 이렇게 일단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 묶음 안에서 부모를 묶어놨지만 아빠, 엄마 순서대로 굳이 설 필요는 없잖아. 아빠, 엄마도 되고 엄마, 아빠도 되고 그지? 둘이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에서 자리 바꾸는 만큼을 더 곱해준다 하는 거. 그래서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줄로 세우고 하나로 묶어서 한 묶음 이걸 하나로 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우고 나서 어떻게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다시 한 번 더 곱해준다 하는 거.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어떻게? 뭐 부모의 뭐 애가 하나 더 있어. 첫째까지는 같이 묶어야 돼. 그러면은 요렇게 같이 묶겠죠.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3개 가지고 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 2, 1로 일단 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묶음 안에서 다시 3명에서 줄 서는 거니까 3, 2, 1 이해되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수의 개수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예제에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예제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앞에 거는 개념 확인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예제 1번 봅시다. 자, 1번 5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울 거다. 뭐 간단하죠.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2명 중에 4명까지만 뽑으면 되니까 4번만 뽑으면 되는 거. 1번, 2번, 3번, 4번, 4번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20이 나오네요. 다음 두 번째, 선생님 1명과 학생 3명을 한 줄로 세울 때 선생님이 두 번째에 서는 경우의 수.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제한 사항이 있을 때 선생님이 꼭 두 번째에 서야 된대요. 이렇게 뭔가 제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지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그거 하나 빼놓고 그 사람 나중에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면은 학생 3명부터 일단 학생 3명을 가지고 줄을 세우면 돼요. 학생 3명 줄 세우는 거니까 3, 2, 1이다 그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야. 자, 학생 3명이 줄을 섰어 지금.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이 줄을 섰어요. 선생님은 어디 서야 됩니까? 선생님 무조건 여기 서야 돼.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죠? 경우를 따질 게 없어. 선생님이 서는 거는 경우를 따질 게 없어. 무조건 이 자리에 서야 돼. 그러니까 3, 2, 1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 해서 답이 6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5명을 한 줄로 세우는데 A, B가 이웃하여 서야 된다. 방금 한 거죠. A, B를 한 묶음으로 묶어요.
그러면은 4개 가지고 줄 세우는 거다. 4, 3, 2, 1.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괄호 안에, 그러니까 묶음 안에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1 곱해줘라. 12, 24, 24에 2 곱하면 48. 48가지다. 자, 그 다음 자연수의 개수 이제 나왔네요. 이게 0이 포함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조금 경우가 달라져서 조금 헷갈립니다. 자, 일단 1번. 2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자, 요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10의 자리, 1의 자리를 10의 자리, 1의 자리를 생각을 하는